시대에 지어진 노래로 그러면 선생님 고려가요라는 얘기인가요? 정답.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빨간색 밑줄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난 당신과 헤어질 생각 없어요. 서정갈래의 흐름에서 고려 소교의 특징을 알아보고 작품에 나타난 발상과 표현 방법을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 중에 갈래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다. 그게 향가든 고려가요든 시조든 가사든 간에 글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하나 정도 있을 거다. 아니면 묶어서 나오겠지. 지문 하나에 여러 갈래의 글을 묶어 놓는 거야. 가와 달리 나는, 가와나 모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려 소교의 특징은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지. 첫 번째, 고려 시대에 쓰이는 겁니다. 일반 평민들이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글을 알았을까? 당연히 모르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구비전승되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글로 쓰여진 거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언제? 조선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맨 앞 페이지 피면 돼.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치, 그거. 좋았어.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됐는데 기록된 책 이름이 보면 악장가사, 악학괴범, 시용향악보 이런 거야. 전부 다 무슨 책이야? 음악책이야. 음악책이라고? 네. 못하기 위해서 투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서사 부분이 추가가 돼요. 본문 내용과 좀 상관이 없는 애들이. 노래를 부르려니까 운율을 맞추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고려 가요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뭐예요? 하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 많은 수가 332조의 삼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애국가를 외우기 너무 쉬운 거는 뭐냐면 한 번만 음을 외워 놓으면 4절 돌리면 되거든. 1절, 2절, 3절, 4절 나눠져 있어. 분연체 혹은 분절체.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후렴구가 있습니다. 고려가요가 그렇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려가요에서의 이 후렴구는요, 조금 특이해요. 오, 필기 그지같이 하고 있네. 괜찮아. 어때? 고려가요의 후렴구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를 흉내내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나 나오면 1년 끝이야. 나 나오면 2년 끝이야. 내가 나오면 에헴 연이 끝나. 연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에 잠깐 슬쩍 볼게요. 딩하돌하 당금의 개샹이다. 딩하돌하 당금의 개샹이다. 선황선대의 논이아와지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억지는 있지만 삼음보로 끊길 수는 있어. 바로 얘가 서사고 태평성대를 희망합니다. 선생님 이 노래는 사랑 이야기라면서요. 밑도 끝도 없이 태평성대라고요? 그렇지. 바로 이 서사가 조선시대의 후대에 첨가가 된 부분입니다. 라고 확인을 하는 거지. 밑으로 또 잠깐 내려올게요. 본사 1년 끝났어. 2년 끝나고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에 오는 게 후렴구겠네요. 좋았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야. 대부분의 고려가요는 후렴구에 뜻이 없는데 얘는 뜻이 있어. 그래서 미리 쓰고 갈게요. 얘 후렴구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겠죠. 다른 고려가요와 달리 다른 고려가요와 달리 의미가 있는 후렴구 의미 있는 후렴구 그래서 요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고려가요 뭐 있어요? 청산별곡 있잖아. 얄리얄리 얄랑쇼 무슨 뜻이 있나? 뜻 1도 없지 이런 이야기. 다음 또 위에 와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평민들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솔직합니다. 진솔하죠. 남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아. 사실 그렇거든. 이 시절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아 사랑하고 싶다.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뭐 암튼 그렇다 이야기. 됐을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살펴봅시다. 글의 종류는 고려 소교, 다른 말로 고려 가요라고도 하고요. 야, 뭐 이렇게 남자 여자 연애하는 얘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냐? 속된 노래다라고 해서 소교. 고려의 노래다라고 해서 줄여서 여요. 시조에 비해선 좀 길거든요. 긴 노래, 장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정적이고 민요적입니다. 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태평성대의 기원, 서사나 그렇지.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나머지 본사 이야기 쭉쭉쭉 쭉쭉쭉. 이거 외워두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님과의 여러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빨간색으로 하나 더 쓸 거예요. 반어법도 쓰입니다. 이 시는 반어 역설이 다 있다고요? 네.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말이 길다. 세 글자로 줄일까요? 뭐라고? 대구법.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살리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강조해 줍니다. 이야기. 됐을까? 아마 한 번쯤은 보셨던 거기 때문에 본문 자체는 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 하지만 요거 갈래상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갈래가 나타날 때마다 잘 기억해 두라.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특별한 의미 없이 반복을 통해서 repeat, R,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이게 해석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협의본 상태는 아닌데 징, 돌 전부 다 얘네들 악기 이름일 거야. 그래서 징과 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춤추고 음악할 준비되어 있어요. 선왕성대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태평성대에 서 논이 아와지이다. 놀고 싶어요. 태평성대에서 놀고 싶어요. 근데 이 노래 부르는 거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무슨 얘기야? 지금이 태평시대입니다. 아, 임금님 만세. 태평성대를 희망합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태평성대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후대에 첨가된 부분일 겁니다. 전체의 정서와는 이질적이다. 다르다 이야기 확인.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에 나는 의미 없는 여음구. 영어의 I am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 사각사각 소리 나는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에 나는 여음구. 구운 밤 5대를 심고이다. 구운 밤 5대를 심습니다. 그 밤에 우미도다 싹이 나야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밤을 구웠는데 싹이 난다고?
밥솥에 밥 했는데 그거 심었더니 쌀이 됩니다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 그 밤에 우미도다 싹이 나야지만 불가능한 상황을 통한 과장, 역설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지. 유덕하신 덕이 있는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헤어질게요. 그때는 와 안 와? 절대 안 오지. 사실 나 당신과 헤어질 생각 없어요. 헤어질 생각 없어요. 내 사랑은 영원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됐을까요? 네. 다음. 반복되는 거 이제 안 읽을 거예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두하여이다. 접붙입니다. 혹시 접붙이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요. 보고 가는 거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보고 가겠어. 걱정하지 말아요. 접붙이기. 네이버는 이 정도면 다 해줘야 되는데. 좋았어. 접붙이기. 이미지. 이런 거예요. 그냥 나무 같은 데다가 칼집을 내. 그리고 열매가 잘 열리거나 잘 자라는 좋은 나무에서 잘라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묶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이게 되게 맛없는 포도나무, 복숭아 나무잖아? 맛있는 가지 해놓잖아? 나중에 맛있는 포도 열려. 이게 접붙이는 거예요. 얘가 잘한다니까? 이렇게.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옥으로 연꽃을 새겨서 바위 위에 접붙이는데 그 꽃이 삼동, 새 묶음이 피어야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이거 바위 위에 붙여놨더니 이거 5개 된다는 얘기인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역설적 표현인 거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때가 되면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나 당신과 헤어질 생각 없어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무쇠로 천릭을 재단하여. 무쇠로 천릭을 재단하여. 그래, 오늘 나온 거니까 또 계속 보는 거지. 쭉쭉쭉쭉. 편릭이 아니라 천릭이에요. 고려시대 천릭을 봐야 되는데 어머, 다 언니들만 나오네. 대충 이건 조선시대라고 되어 있지만 제일 느낌 비슷한 건 이런 거야. 고려시대에 주로 무신들이 입는 옷이야. 그게 천릭이야. 옷감으로 만들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대? 쇠로 천릭을 재단해서 쇠로 옷을 만든대. 무쇠로 천릭을 재단해서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이거 완전 갑옷이지. 쇠로 만든 옷이야. 그 옷이 다 헐어야만.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쇠로 된 옷이 어떻게 헐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역시 불가능한 상황 설정. 그때 되면 유덕하신 님과 여해아와지이다. 헤어지겠습니다. 나 헤어질 생각 없어요. 내 사랑 영원히. 다음 밑으로. 무쇠로 쇠로 황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소를 한 마리 만들어. 무쇠로 황소를 만들어다가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다가 풀어놓습니다. 나무를 만들어. 근데 이 나무도 전부 다 쇠로 만든 나무야. 산에다 풀어. 그 소가, 어떤 소가, 무쇠로 만든 황소가 여기 철로 된 풀을 심어. 철로 된 풀을 심어.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어야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난감이 장난감을 이렇게 먹는 거야. 유덕하신 님과 여해아와지이다.
헤어지겠습니다. 나 님과 헤어질 생각 없어요. 반어법 내 사랑 영원히. 다음 페이지. 요게 또 이질적이죠. 별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여기에서의 이 구슬은요. 요렇게 보석이 하나 있고 요렇게 끈으로 묶어 놓은 거야. 뭐 팔찌, 목걸이, 그 다음에 뭐 발찌, 머리끈 이런 거야. 무쇠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요 구슬이 바위에 툭 하고 떨어진다고. 그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끈은 안 끊어지죠. 서리법. 즈문해 일십100 천년을 외롭게 산다고 한들 천년을 외롭게 산다고 한들 앞에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자를 거예요. 요렇게. 뭐뭐 한들 뭐뭐 하겠습니까? 뭐뭐 한들 뭐뭐 하겠습니까? 문장 구조 비슷하게 생겼죠? 됐고. 다음 저는 요렇게 해석할 거예요. 구슬이 우리의 사랑이 바위의 장애물 시련을 겪는다 라고 한들 우리 사이의 끈, 우리 사이의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련을 만나도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천년을 외롭게 살아도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구슬, 사랑, 바위, 장애물, 디다, 겪다 전부 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 영원히 나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바꿀 생각 없어요. 끝. 됐을까? 그 다음 요거 있죠. 이 결사 부분은 또 다른 고려가요.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고려가요에 2연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구절입니다. 둘 중에 하나 표절이네요. 뭐 그렇게 표절까지는 아니고 당시에 엄청 유행했었던 노래예요. 그 정도로 확인합시다. 어쨌든 얘는 사랑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하면 본사랑 결사 내용은 비슷해. 사랑 얘기야. 서사 얘기는 너무 다른 거야. 후대에 첨가되었었던 거니까 설명이 좀 나와 있죠. 다시 왼쪽 페이지. 1년의 내용이 다른 년과 달라요. 1년은 태평성대를 기원하죠.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외우는 멘트지. 옆에 나와 있는 문제 풀 시간 이따 드릴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중심 내용 살펴봅시다. 태평성대 좋아요. 난 당신과 헤어질 생각 없어요.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다짐합니다. 천년을 외롭게 지낸다고 하여도. 그 정도 느낌. 밑에 2연과 5연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뭐 쭉쭉쭉.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님과 이별하겠다. 거짓말 반어. 그 다음에 요게 수능 특강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멘트가 뭐가 있었냐면요. 구운 밤에 싹이 나갑니다. 생물이야, 생물.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이건 비생물이야. 천릭 무쇠로 비생물이죠. 무쇠로 큰 소를 만듭니다. 따지면 얘도 비생물이지. 그래서 생물과 관련된 상황, 비생물과 관련된 상황. 그리고 요렇게 진행이 되면서 쓰인 소재를 보면 구운 밤, 옥으로 생긴 연꽃, 쇠로 만든 천리, 무쇠로 만든 소. 어때? 이렇게 2연에서 5연으로 가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 소재의 특성 상태가 소재가 점점 단단해.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사랑은 단단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석을 해준다고. 그게 최근 연계교재에 나왔던 말이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합니다. 님과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라고.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불가능한 상황 전부 노란색이고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 민트색으로 색깔 칠해놨어요. 난 당신과 헤어질 생각이 없어. 너무 무섭지 않니? 이별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 네. 그렇다고 봅니다. 오른쪽으로 와서 또 살펴볼게요. 고려가요 특징이죠. 서민에게 불려지다가 점점 궁중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첨가 부분도 있고 반복 부분도 있고요. 반복구, 감탄구 생겼습니다. 원작자는 민중일 거예요. 나중에 상층이나 주변 인물로 즐기는 사람이 변했을 겁니다. 빨간색 밑줄 글게요. 고려소교의 특징. 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연체. 후렴구가 있어요. 민요적 특성이 운율에서의 느껴진다라는 건 삼음보라는 얘기예요. 궁중음악으로 수용됐습니다. 태평성대 기원 내용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중이 얘기할 때의 님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인 거야. 궁궐 안에서 사랑이 오면 임금님이겠지. 그래서 연인으로 볼 거냐 임금으로 볼 거냐. 연인으로 본다면 연정가 사랑 노래고, 임금님으로 보면 태평성대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인 거지. 밑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8월에 눈 내리면 칼과 도마를 내려놓겠습니다. 잘했어. 밑줄만 그으면 끝나. 고려시대 작자미상 소교. 민요로 불리던 게 궁중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1년은 태평성대를 기원합니다. 왜 붙었어?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1년이 덧붙었습니다. 그래서 님을 임금으로만 보자. 임금과 국가를 위한 송축의 노래. 송축이라는 건 별거 없어. 오빠 뭐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공연해주세요. 이런 거지. 다음. 역설과 반어법 쓰여져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는지 다 확인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요거지. 밤, 옥, 철로 바뀌면서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내 사랑은 점점 단단해질 거예요. 마지막 년이 서경별곡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의미냐? 이 구절이 당대 엄청 유행했을 거예요. 야, 그 노래 그 구절 좋던데. 상호 교섭 첨삭되는 과정에서 유사한 부분이 나타났을 겁니다. 이게 글로 쓰여져 있는 거면은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요적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라고 확인됐을까요? 잠시 정지.